앞에 켄일버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게 된 과정을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트랜스퍼스널 학회에 대한 얘기까지도 좀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켄일버하고 교수님하고 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과 출신으로 시작해서 심리학과, 철학과, 동양에 대한 전통치에 굉장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한 포인트는 지니어스, 천재적이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면 켄일버의 생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켄일버가 이제 의식의 스펙트럼을 쓸 때 그 박사과정의 공부를 그만두고 나와서 3개월 만에 책을 써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도덕경이나 참선 같은 동양적 수행에 심취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트레이아와 결혼을 해서 그게 재혼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결혼 생활에서 결혼하자마자 한 10일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암이라는 걸 알고 투병해서 아내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의 삶을 적어놓은 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 그 책인데 저도 그 책으로 켄일버를 제일 처음 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켄일버의 삶에서 이런 점이 좀 이제 주목할 만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 켄일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켄일버는 문헌을 통해서나 뭐 쭉 지금까지 그 하면서 또 켄일버가 2000년도 이후에는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그 했어요. 일반 tham 자들의 질문이나 답변 그런 걸 모든 걸 내가 그때 쭉 보고 뭐 하면서 느낀 그걸로서는 켄일버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해외가 정말 천재 지니어스급의 그런 사람인데 켄일버도 내가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 성장 과정에서 켄일버가 그건 얘기하지 않지만 켄일버의 부친이 공군 장교이고 군인이다 보니까 한 군데서 한 1, 2년 있다가 또 다른 데 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켄일버 따라다니면서 이 성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켄일버가 굉장히 지니어스급에서 나도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했지만 켄일버의 아까 그 성장 과정에 정서적으로나 켄일버가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나중에 뭐 게슈탈트 치료도 하고 했다는 게 자기의 서양적 미국적 의식이 그걸 깨고 나가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켄일버가 또 수행과 수련을 찾았던 것 자체가 켄일버가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은 데다가 정신심리적으로 성장 과정에 그것이 약간 있지 않았겠냐 하는 게 나의 그 추측이고 하여튼 켄일버는 켄일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은 그래 그렇게 이제 자기 부친이 공군 장교고 공교 다니면서 성장했는데 듀크 대학 같은 명문대에 의학부로 들어갔고 그 켄일버가 더 좋은 하버드나 머리는 그렇게 됐을 텐데 옮겨 다니면서 그하고도 관계될 거예요. 머리는 아마 그 뭐 하버드 아니면 어디다 들어갈 정도의 그건데 그런 거하고 관계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들어갔다가 또 월남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징집되는 게 두려우니까 부친이는 네브라스카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서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바이오케미스트리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과정 중간에. 근데 켄일버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나하고 비슷해. 내가 들어가서 사관학교 다니는 사람이 정예 장교가 되기 위한 그런 훈련 그게 뭐 엄청나게 인텐시브하게 그거 한다는데 나는 그거는 관심이 없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뭐 철학책이나 종교 심리학책이나 뒤집어 던지고 막 하고 이런 것이 켄일버가 어쩌면 나하고 그렇게 똑같냐 하는 거야. 켄일버가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켄일버가 알려져 있듯이 도덕경 보고서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우리 같은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경 보고 충격받을 정도는 아니지. 서양이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켄일버가 그게 눈 떠가지고 이제 동서양의 이 전통지에 뭐 종교나 동서양의 철학이나 이런 걸 도서관에 듀크 대학 같은 게 명문대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 뭐 그게 심취하고 그러면서 또 이 켄일버가 놀라는 것은 켄일버의 최초의 저서인 이 의식의 스펙트럼이 켄일버가 얘기하는 전초 오류도 있고 뭐 또 그하고 하지만 그걸 23살의 나이에 그것도 켄일버가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혼자 다 독학해가지고 동서양의 전통 종교나 철학이나 심리학, 현대 발달 심리학이나 이걸 다 그해가지고 그래도 머릿속에 그걸 다 넣고 있다가 그걸 쓰는 것 자체는 3개월을 쓰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도 또 여러분들 지금 쓰는 이런 것도 없을 때 아니야. 그게 너무 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타이프라이팅을 하기 전에 타이프라이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인가 하는 자기가 그 한 걸 머릿속에 그 다 구상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쓰는데 3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과장됐다 하더라도 그만큼 대단한 천재한 얘기지. 그러니까 의식의 스펙트럼처럼 보면 뭐 요새 웬만큼 했다는 사람도 그 책 보고 쉬운데 그렇게 할 사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켄일버가 그하고 그 책을 내기 위해서 20군데 이상 이 출판사 내도 다 리젝트 당하고 출판사에서 그때 알 리가 없지. 그 트랜스퍼스널 자체라든지 뭐 이런 걸 관련되는 책이나 뭐라도 나오지 않았을 그 당시니까. 그때 당시 노에틱 이런 것 좀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거는 뭐 인간의 이성적인 수준 이상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켄일버가 화이트인가 하는 그 노에틱 유명한 사람
사람한테 딱 눈에 띄어가지고 출판되면서 그렇게 20개 이상 출판사에게 리젝트된 게 하루 만에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다 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지. 근데 캔일버의 의식의 스펙트럼이 또 베스트셀러 될 정도 책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는. 없다가 그게 탁 나오니까 전문가들한테 눈에 띈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영성이나 자초리나 이런 쪽에 그 한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런 게 있나 해가지고 캔일버가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캔일버가 트랜스퍼스널 쪽으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리비전이라는 또 새로 만들어진 저널이 바로 그런 거야. 조의식 또 이런 쪽에 그 관련되는 걸 하는 건 일종의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프론티어적인 그런 걸 하는 저널이 그래서 또 마침 왜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가 이게 자아쪽으로 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그 얼마 뒤에 또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 또 그거 하고 그러면서 캔일버가 몇 년 사이에 77년도에 책이 나온 이후부터 한 3년 사이에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첫 번째 결혼을 몇 년이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80년도에 첫 번째 부인하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 82년 뒤에 이제 트레이 아퀴일람 같이 시인이고 작가이고 뭐 이런 이 사람도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본 거지. 캔일버에게 완전히 빠져 허무하고 대단한 사람이지 그걸 할 정도로.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캔일버의 그레이스 앤 그리스라는 그 책에 다 나와 있듯이 그래가지고 캔일버가 그래가지고 한 5, 6년 동안 89년도에 결혼하자마자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간병하고 트레이 아퀴일람도 굉장히 그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그걸 병하면서 막 자기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레이스 앤 그리스에 대한 그때 이제 캔일버도 그 전에 캔일버가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도덕경 그거 읽고 그렇게 한 다음에 캔일버는 또 이게 뭐냐면 영상에 그거 하겠다 해가지고 캔일버가 처음에 접한 게 일본 선원에 가가지고 일본 선수한테 탄트라 티베트 거기에 림포체한테 또 그 선원에 가서 받고 열치도 받고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캔일버가 명상 수련을 갖다 뭉치로 나와 있는 그걸로서 그렇게 그때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하고 그러니까 캔일버가 교양 자체가 우리 전통적인 동양의 그거는 크게 그거 하면 당연히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집중 명상 그다음에 우리가 불교를 하면 위파사나 이런 거 관명상, 관법명상 이런 거에 대한 걸 캔일버가 하여튼 일본의 젠 명상 전통은 뭐예요? 그런 걸 쭉 해가지고 자기 두 번째 부인의 그걸 간병하면서 또 굉장히 그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체험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부인하고 사별하면 또 거기에 또 방황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그 하는 게 이제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지만 90년 되면서 다시 이제 코로나 볼드에 거의 직가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막 캔일버의 그 모든 물론 그 전에 80년대까지도 나온 책들이 다 유명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캔일버의 사상에 성숙한 게 바로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사별하고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캔일버의 사상이 이제 초창기 1, 2, 3단계 좋은 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경계도 제 1기의 그거지만 무경계도 뭐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책이고 아트만 프로젝트는 내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서구의 서양의 신화적인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발달을 아트만을 하는 걸로서 좀 너무 지나친 면이 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그 아트만 프로젝트가 지금 한국에 번역이 안 돼 있지. 교수님 질문이 그 인간 캔일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책에 대해서 질문이 뒤에 또 있거든요. 지금 캔일버는 굉장히 열광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한테는 캔일버가 굉장히 뭐 구루고 뭐 대단한 뭐 심지어 브렛 레이놀즈 같이 캔일버의 추종해 중에 제일 그하고 그 책까지도 쓰고 한 브렛 레이놀즈한테는 이게 완전히 문수보살의 화신이다 뭐 이렇게 느껴질 때는 그런데 그거는 캔일버에 빠져서 그렇다는 건 이해는 가지만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그거하고 캔일버는 사실 구루냐 아니면 이 푼디드냐 학성이냐 뭐 교학성이냐 이렇게 했을 때 선사냐 아니면 구루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캔일버가 그런 선사적인 그게 아니고 이게 명상과 그건 내가 그때 오래 젊을 했더라도 캔일버가 신비체험에 이런 거 했다는 식의 그런 뭐 그런 얘기는 나오지만 무슨 신비체험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에 대해서 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 안 돼. 그래서 캔일버가 나는 뭐냐면 구루적인 것보다는 워낙 뛰어나 명상을 하여튼 그 쭉 한 건 사실인데 근데 캔일버가 방황하고 그 한 것이 그 이후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캔일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했을 때 캔일버가 지금 병원 4기로 갔어야 문제인데 내가 볼 때는 캔일버는 학자로서 아주 뛰어난 천재지만 캔일버가 사람이 명상 수행 평생을 했다면 그 수행한 사람이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게 완전
완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 완전한 상태하면 우리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지고살 그 경지에서 그 위에까지 가가지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지만 그렇지만 수행을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수행을 했냐 안 했느냐 수행의 그걸로서 이 사람이 많은 깨우침과 또 그래서 소위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이게 기독교적으로 얘기해도 정화의 과정이라는 게 있고 일루미네이션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불교 쪽에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그 한 건데 그게 켄일보가 내가 보면 50대 중반이 지나면서 발병도 하기도 했지만 켄일보한테 있는 게 우리가 가장 내가 중요한 게 아집과 이 법집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집이 아니고 이 장을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장, 두 개의 장애란 말이에요. 두 개의 장애가 수행을 하면 이게 약해져야 돼. 불교 수행의 아가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상 할 때 그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아상이 제일 먼저란 말이야.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집.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 사상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집착. 이게 켄일보가 아상으로서의 그것이 굉장히 거하다는 것도 언제 나타나냐면 켄일보가 그러면 수행을 몇십 년 했으면은 자기가 뭐 했을 때 책을 뭐 그렇게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해요. 인티그랄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그럼 막 사람들이 자기 비판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켄일보의 사상에 허점이 많으니까 위대하고 그만큼 방대하고 해도 그럴수록 켄일보는 뭐냐면 켄일보의 사상이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게 바로 통합의 패러다임이 바로 이게 뭐예요? 아칼이라는 걸 뭐야? 아칼 프레임. 이건 요 다음 장에 이제 요 다음 내용이지만 이 아칼 이 프레임워크로 된 것이 이것이 켄일보의 아칼 이전의 단계 1기, 2기, 3기까지는 아칼은 4기에 가서 완성이 됐지만 90대 중반에 그러니까 켄일보의 대표적인 책이 뭐냐 하면 당연히 켄일보의 SES 섹스, 에컬러지, 스피리추얼리티. 그럼 켄일보의 의식에 대한 걸 의식의 성장진이나 발달과 그걸 따르면서 뒤에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식을 따르면서 그 앞에는 섹스, 에컬러지를 다룰 게 왜 그랬겠어요? 성과 생태. 그게 포스트 모던 때 큰 이슈였단 말이에요. 이게. 여성 페미니즘의 문제, 여성 생태의 문제. 그러니까 켄일보가 그 책의 제목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Spirit of Evolution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책이 켄일보의 대표적인 책이에요. SES가 이거의 아칼 프레임워크의 완전 그한 걸 이게 대표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켄일보가 굉장히 천재적인 게 켄일보가 그 책을 쓰면서 그 하기 위해서 수많은 문헌들에 대한 걸 줄을 달아가지고 주 자체가 한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단단해요. 그럼 굉장히 그하지. 근데 그 자기 그걸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켄일보의 책에 대한 건 나중에 내가 보면 켄일보가 그렇게 되는 그게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논쟁적이 된다. 자기 방어적이다는 얘기는 뭐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인티그랄 인스티튜트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이게 대화. 할 때 이제 이 사건 같은 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켄일보의 그 사상 자체가 위대하지만 이게 틀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틀 지상주의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할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온라인상이니까 무책임하니까 좀 지나치게 얘기했겠지. 그렇게 되니까 켄일보가 뭐냐면 상대를 막 조롱하고 막 하고 그런 게 사건으로 터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것 자체도 강하게 방어해도 그한 건데 켄일보는 50대 중반 지나면서부터 이 건강이 이게 악화됐어요. 만성 피로 증후군 이런 게 하고 그다음에 이상이 오고 이래가지고 뇌에 이상이 오고 간질 발작 같은 것도 그만 또 일단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켄일보가 그때부터 이제 이게 그하고 근데 사상은 4기 이후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그걸로 가면서 더 경직화되는 거예요. 아칼이 그냥 아칼이 아니라 아칼 IMP다, IPM이다. 그러니까 켄일보가 이게 자기 사상을 갖다가 인티그랄 메소돌로지카 플루라리즘, 통합 방법론적 다원주의, 사상을 갖다가 8존으로 또 나눠요. 한 상안에 대한 걸 안과 밖에 칭하고 이게 8존으로 나눠가지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윌버 콤 격자로 해가지고 의식의 구조, 상태, 콤하고 같이 해요. 이 두 개 아크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명상, 영성 쪽에 가면 또 켄일보가 또 아주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공격도 많이 받고 뭐하고 되니까 켄일보는 막 거기에서 그하고 건강도 악화되고 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내가 켄일보의 사상은 이 CSE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이게 4기의 대표작인데 켄일보 사상의 대표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좀 부드럽게 대화식으로 한 게 내가 번역한 모든 것의 역사란 말이에요. 브리프 히스토리, 이것이 켄일보의 이거는 학술적이 아니고 에세이적으로 이걸 갖다 대화적으로. 여하튼 내가 얘기하는 건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게 틀이 그하고 해도 그한데 오히려 이것이 이쪽으로 가면서 통합적 탈형이상학, 후기 포스트 칸트적이고 탈형이상학적이고 이런 것이 굉장히 더 강화됐던 이 시기인데 켄일보는 이것이 굉장히 자기한테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하지만 틀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되고 내가 볼 때는 켄일보가 또 켄일보의 주저라고 하는 것이 이때 나왔어 또 이게 대표적인 인티그랄 메디테이션, 스피리추얼리티, 인티그랄 메디테이션, 인티그랄 부디즘, 통합 불교, 통합 명상, 통합 영성 이것이 이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켄일버가 이렇게 법집이 보통 우리가 위대한 사상가들 다 그런 거지만 여러분 심리학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뭐예요? 이 중에 한 사람 유흥만 해도 심리학이라는 게 우리가 프로이드나 단순한 정신분석하고 달리 그 위에 인간의 집단 무엇이의 개념이나 원형의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거 했는데 말년에 가면서 다 그거 유연하게 원형에 대한 것도 그거하고 특히 그한 게 뭐냐면 말년에 가서 우누스 문두스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그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저, 의식, 그게 다 나오는 거다 하는 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가 그거 했단 말이에요. 유연해지는 거예요. 하이데가도 마찬가지죠. 하이데가도 위대한 그 존재론 철학으로서는 존재와 시간의 하나라서도 막 그 외에 하이데가가 그거 있지만 그에서 그것도 처음에는 완전히 존재의 그 시간성, 현 존재의 문제 이거에 그하다가 나중엔 존재와 무, 그냥 불교 사상이나 화엄 사상과 유사한 더 유연하면서 다 심오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석학이나 사상가들이란 게 말년에 가면 자기 초기의 걸 더 수정하고 더 유연하게 하는데 켄일버는 반대로 이게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뭐 질문이 들어오면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원색지로 그해가지고 그 하는 건 아상이, 아집과 법집. 이것이 굉장히 강한 거. 그게 이제 켄일버가 통합사상가로서는 아주 위대한 사상가고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켄일버의 사상은 이게 4기까지를 거하고 5기부터는 이건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힘들게 굉장히 그런 틀 위주의 영성을 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켄일버는 우리가 현실 세계, 현상 세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켄일버, 그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지만 켄일버가 굉장히 켄일버 사상은 유용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통찰을 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다른 어느 어떤 사상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영성, 명상, 불교 이런 쪽에 왔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강한다. 그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거. 그러면서 켄일버가 지금 나이가 70대 중반인데 유튜브에 딱 보고 걔를 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 겨우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말하는 것도 젊을 때 또 한창 때 그때 켄일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보고서 이 사람이 대단한 아주 정말 통합 사상에 관한 대단한 사상가인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 자체가 명상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이거 자체가 다 없어지는 단계라는 걸 정말 그한 거지 뭐 보통 아무리 수행을 한 선성이라도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더 강화됐다 하면 그 사람은 선성도 아니고 하나의 뛰어난 학자였다가 몸이 50세 중반부터 나빠지면서 점점 더 이 사람은 경직화되었다. 자기 사상에 이런 거야. 그래서 켄일버의 삶이란 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게 켄일버가 그래서 내가 보면 켄일버를 수행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간지는 내가 모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켄일버는 트랜스퍼스널적이거나 거우나 이런 거에 따라 언어적인 거 서사로서 풀어놓는 거 보면은 켄일버의 책에 Simple Feeling of Be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재의 단순한 느낌. 켄일버의 영성을 그하고 싶은 사람은 그 책이 굉장히 좋은 게 켄일버의 그런 영성이나 켄일버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의 문장들이나 그걸 갖다 모아놓은 책이야 그게.